백튜브입니다. 오늘은 재능기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재능기부가 뭘까요?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재능기부를 검색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개인의 재주와 능력을 대가 없이 내놓는 일, 그러니까 재능기부라는 말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재능을 공짜로 내어놓는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의 재능기부는 이런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재능기부를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 중에 재능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디 건물 벽화를 그린다고 치면 만화가 분들이나 예술하는 분들이나 벽화 그리는 일을 업으로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림을 그려줘야 재능기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재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벽화를 처음 그려보는 사람이나 무슨 유치원생, 초등학생 이런 사람들이 경험 삼아 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벽화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재능기부라고 하면 해당 능력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사람이 그 능력을 기부하는 것이 재능기부인데, 재능기부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연습삼아 경험삼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습삼아 경험삼아 하려고 하는 일이라고 치면 그냥 봉사활동 개념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그걸 재능기부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재능기부 지원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재능기부를 받고자 하는 분들도 이상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부를 한다고 하면 보통 어디에 기부를 하나요? 자선단체라든지 공공사업 같은 곳에 기부를 하게 됩니다. 뭐 유니세프라든지 초록우산이라든지 월드비전이라든지 그린피스라든지 뭐 이런 데다가 합니다. 그 단체가 자금 운용을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과는 별개로 단체의 목적 자체가 공공사업이나 자선사업 같은 것일 때 우리가 기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히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뭔가 아무튼 좋은 일을 하는 곳에 또는 좋은 의도를 가진 곳에 일반적으로 기부를 합니다. 누가 기부를 하는데 삼성전자에다 기부를 한다거나 동네 편의점에다가 기부를 한다거나 온라인 마케팅 회사에다가 기부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애초에 그런 것은 기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능기부를 원하는 곳들을 보면 다들 그냥 원래는 돈을 내고 해야 되는 일인데 돈 좀 아껴보겠다고 사람들 공짜로 쓰면서 대놓고 말하면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재능기부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었는데 제품 사진 좀 공짜로 찍어주실 분, 페이 없이 옷 입고 모델 좀 해주실 분, 와 그림 잘 그리시네요, 심심할 때 제 얼굴 좀 그려주세요, 컴퓨터 잘하시네요, 제가 컴퓨터 사려고 하는데 재능기부 좀 부탁드립니다, 집 담벼락에 그림 그려주실 분 해놓고 누가 그려준다고 하니까 페인트 값도 안 주시는 경우도 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애초에 기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재능기부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재능기부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노동 착취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강요된 재능기부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 이게 재능기부가 아니라 그냥 돈을 내는 보통의 기부였다고 생각하면 강요를 통해 돈을 빼앗은 셈이 됩니다. 재능기부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요해서 착취하는 게 좋은 일은 아닐 겁니다. 지금까지는 정상적이지 않은 재능기부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 실제로 정상적인 재능기부보다 정상적이지 않은 재능기부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게 디폴트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재능기부는 어떨까요? 그건 좋은 것이 맞을까요? 당연히 좋은 점이 많이 있으니까 정상적인 재능기부가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무조건 좋은 점만 있느냐고 하면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재능기부의 경우도 관련된 시장을 망가뜨린다는 점에서 별로 좋지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벽화를 그리는 일을 업으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재능기부로 벽화를 공짜로 그려주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벽화 그리는 일을 다 공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그 벽화 그리는 일을 해서 먹고 살던 사람은 실직자가 되고, 잠깐 시간 될 때 재능기부 삼아 공짜로 벽화를 그려주던 사람들도 해당 시장이 그렇게 박살이 나고 나면 그 일을 돈 받고는 계속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해당 시장이 없어져 버리게 되면 앞으로는 벽화를 그릴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시민단체에 주부들을 대상으로 음악 강의를 재능기부 해주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만두셨습니다. 그 시민단체는 새 선생님을 구해야 하는데 기존 선생님이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 모집하는 선생님에게도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제시하거나 아예 돈을 줄 생각을 하지 않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의료봉사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시골에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는데 시골 어르신께 물어봤더니 제일 가까운 치과가 차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주변에 치과가 하나도 없답니다. 어르신들이 뻥을 좀 섞은 것 같기는 한데 진짜 시골이라 어쨌든 치과 가기 쉽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 맞을 겁니다. 그런 곳에 계시는 분들은 진짜 의료 혜택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 주변에 의료시설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건지소 정도만 있고 정상적으로 개원을 한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나 치과의사나 한의사분들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진 의료단체들이 한 번씩 가서 환자들을 돌봐줍니다. 아니 의료단체가 봉사활동 가면 좋은 것 아닙니까? 네,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료봉사단체가 자꾸 가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기는 주변에 병원이 없으니까 누가 가서 차리기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병원을 안 차려서 환자들이 2시간 걸리는 곳까지 나가게 만들까요? 시골 오지라서 삶의 질이 떨어지니까 의사들이 배가 불러서 그까지 안 가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한 가지 이유일 수도 있는데 어떤
집단이든 간에 돈만 많이 번다면 어디든지 가는 사람이 몇 퍼센트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거기는 안 간다는 겁니다. 환자도 많고 경쟁병원도 없는데 그래도 안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돈을 못 법니다. 경쟁병원도 없고 환자도 많은데 당연히 돈을 쓸어 모으겠지. 돈을 못 번다니 무슨 말입니까? 거기 병원을 차리면 주변에 병원이 하나밖에 없을 것이고 아픈 환자들이 그 병원을 찾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그 지역에 딱 하나 있는 그 병원은 떼돈을 벌 겁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거기에 병원을 차리더라도 환자들은 돈을 내야 하는 그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아픈 걸 참아가면서 진료봉사단체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거기서 공짜로 진료를 봅니다. 그럼 새로 차린 병원에는 환자가 아무도 안 가니까 거기 병원 차린 사람은 망하겠죠. 결국 그 주변에는 아무도 병원을 차리지 않게 되고 치과 진료 한번 받으려고 하면 차로 2시간 거리를 나가야 되는 곳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재능 기부 때문에 새 생명을 얻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긍정적인 기능이 충분히 많이 있겠습니다만 빛을 만들었다면 그림자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요즘 재능 기부라고 이루어지는 것은 대부분 재능 기부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능 기부를 빙자한 착취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재능 기부 역시도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능 기부라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 맞습니다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아름답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